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금속 활자를 살펴보며 고려의 기술과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 이전의 우리 역사에서 금속이 사용된 예를 교과서를 중심으로 찾아봤습니다. 청동을 사용한 고조선의 비파형 동검, 금동을 사용한 백제의 금동미륵 방가사유상과 금동대학로,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신라의 금관과 철의 나라 가야의 철가보까지 우리 조상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정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속을 사용하는 발달된 기술이 고려시대에는 금속 활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속 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활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함께 발달해야 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잘 다루는 기술이 좋아야 품질이 좋은 금속 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자를 판에 고정하는 기술도 발달해야 인쇄를 할 때 잘 될 겁니다. 먹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한데 먹이 금속에 골고루 묻어야 인쇄를 할 때 인쇄가 잘 되겠지요. 그리고 금속 활자의 날카로운 면에 견딜 수 있는 질기고 강한 종이를 만드는 기술도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이 발달해야 금속 활자를 사용해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고려는 이러한 기술이 모두 발달하여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금속 활자의 제작과 인쇄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밀랍에 글자를 새깁니다. 이 밀랍자를 이용하여 밀랍 활자를 만들고 밀랍 활자에 쇳물을 부어줍니다. 밀랍을 걷어내면 금속 활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금속 활자를 틀에 한 자 한 자 넣어 조판을 한 후 먹을 바르고 종이를 덮어서 인쇄를 하면 됩니다.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 인쇄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판 인쇄술은 목판에 글자가 이미 조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똑같은 책을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글자를 조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책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판을 만들다가 틀린 글자가 있으면 판 전체를 다시 새겨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나무라서 습기에 약하고 뒤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판 보관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은 금속 활자 한 개에 글자 한 개이므로 이 금속 활자를 조합하면 새로운 책을 단시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판해서 만들기 때문에 국어책도 만들어낼 수 있고 수학책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목판 인쇄술은 그게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속 활자는 나무에 비해서 쉽게 마모되지 않고 보관이 쉬운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이 고려시대에 금속 활자 인쇄술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나 공부할 교재를 인쇄한 것이 아니라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사회 변화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직지심체 요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정식 이름은 백운화상 초록부조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14글자나 됩니다. 너무 길어서 직지심체 요절, 더 간단히 직지라고도 부릅니다. 직지심체 요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박병선 박사님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한 직지의 대모이기 때문입니다. 박병선 박사님은
직지심체 요절과 조선 왕실의 의궤 반환을 위해 평생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1967년 5월 29일 박병선 박사님이 발견합니다. 우리나라 책이 왜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1887년부터 1903년까지 주한 프랑스 공사를 지낸 사람이 우리나라의 고문서를 수집해서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요. 이걸 받은 사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프랑스가 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의 발견은 박병선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박병선 박사님의 스승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약탈해 갔으니 조선 왕실의 의궤를 찾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스승의 부탁으로 프랑스의 각 도서관에서 조선의 책을 찾던 중에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여 년간 직지심체 요절을 연구하여 학계로부터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한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시 직지심체 요절로 돌아와서요. 직지심체 요절은 오늘날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며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이 책이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가 책의 마지막에 쓰인 주자인시란 글입니다. 주자인시의 뜻이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보관되어 있는데 프랑스가 1986년에 돌려준 것입니다. 근데 원본이 아닌 영인본입니다. 프랑스가 직지심체 요절 원본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의 역사적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쇄술의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데 있는데요. 이런 가치 때문인지 돌려주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직지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목판으로 인쇄한 것과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이 다른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교과서 속으로라는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금속 활자본의 특징은 교과서 그림의 왼쪽의 글자를 보면 목판본의 글자는 먹의 진하기가 비교적 일정하고요. 금속 활자본은 딱 봐도 흰색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즉, 먹의 진하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활자를 판에 끼우는 과정에서 한자의 좌우가 비슷한 글자들을 잘못 끼우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교과서에 빨간 동그라미에 들어가 있는 글자 있죠? 날일자인데요. 좌우 상하가 바뀌어 글자가 끼워져 있어 인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금속 활자와 그 다음에 나무판, 목판, 인쇄본이 서로 다른 특징이고요. 청주 고인쇄 박물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더 다른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이 찾아보았습니다. 네,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나와 있는 금속 활자본과 목 활자본, 즉 목판의 다른 특징입니다. 먼저 글자 모양을 보면요. 금속 활자는 쇳물을 틀에 넣어 만들기 때문에 같은 글자는 모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목판본은 사람이 조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글자라도 조각할 때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글자 획은
금속 활자본은 굵기와 가늘기가 고르지만 목판본은 역시 조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며 다릅니다. 마멸은 닿는 거예요. 오래 사용하면 닳거나 망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금속 활자본은 오래 사용하면 글자의 획이 마멸되어 가늘어지고 일그러지지만 획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판본은 오래 사용하면 글자 획이 마멸되어 부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획이 연결이 안 되거나 인쇄가 조잡하게 됩니다. 칼자국은 금속 활자본은 조각을 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칼자국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판본은 글자를 조각하기 때문에 칼자국이 예리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덜이는 활자를 마무리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금속 활자는 마감질을 하여 글자 끝이 둥글둥글하지만 목판본은 너덜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묵색은 금속 활자본은 유연묵을 사용하여 묵색이 진하지 않지만 목판본은 송연묵을 사용하여 묵색이 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짐 현상인데요. 금속 활자본에서는 반점이 나타나는데요. 목판본에서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번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7가지가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나와 있는 금속 활자본과 목 활자본의 차이점입니다. 지금까지 금속 활자와 직시심체 요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게요. 금속 활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려시대의 기술과 문화는 높은 온도에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활자를 판에 고정하는 기술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먹과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금속 활자 인쇄술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이어지지 못해 고려 사회의 변화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며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으며 인쇄술의 세계 역사를 새로 쓴 대단한 우리 문화 유산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금속 활자까지 해서 고려시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